어렸을 때 유년기 때 집중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저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결여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특정 사건에 의해서. 반려견들도 사회화 교육이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집중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펫시민과 함께 펫시민 워크 반려견 교육을 하고 있는 에듀펫 권혁필 대표 훈련사라고 합니다. 14년 차 이 반려견 훈련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대부분 하는 교육들이 우리 보호자님들이 키우고 있는 이런 반려견들의 그 사회화 교육이나 그리고 문제 행동 교정 그런 쪽의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문제 행동이 좀 심한 반려견 친구들을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2달이나 3달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현재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보호자 중심의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자기가 직접 해결사 역할을 하다 보면은 전문가의 어떤 지시를 잘 따르고 전문가가 교육을 할 때만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보호자님이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호자님이 반려견과 함께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미션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셔서 교육을 하는 그런 통합 형태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회화라고 하면은 우리 도심 환경에서 우리 반려견들이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되고 그런 다양한 자극에 이렇게 점점 둔감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하천의 징검다리 같은 것도 건너보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추면 놀라지 않게 간식을 준다든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동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복합 쇼핑몰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바닥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걸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반려견 친구들은 미끄러운 바닥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줘야 나중에 성견이 돼서도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펫시민하고 같이 이렇게 도심형 산책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막 퀵보드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우리 보호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심형 산책 노하우를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펫시민과 함께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집중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저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결여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특정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회성을 유지해야 되듯이 반려견들도 사회화 교육이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집중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펫시민에서 하는 펫시민 워크 이런 산책 교육도 지속적인 사회화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 교육 커리큘럼을 좀 소개하자면 1주차 때는 저희가 이론 교육만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훈련 원리, 이 학습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호도, 행동에 대한 어떤 반려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론 교육을 1주차에는 했었고 2주차에는 이제 산책 습관을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지만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좀 수정해야 될 그런 산책 습관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산책을 우리가 나갈 때 현관을 나설 때 저는 절대 걔가 나가려고 하면 저는 문을 닫아요. 항상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우리 반려견이 우리 보호자를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가자라는 사인에 나가게 되면 항상 보호자가 제시할 때 반려견이 따라 나오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반려견이 막 문을 막 이렇게 긁고 있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산책을 출발하자마자 흥분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건물 밖으로 나서자마자 갑자기 막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책 습관을 좀 점검하는 2주차 수업을 했었고 3주차 때는 이제 실질적인 산책을 이제 밖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줄을 당기지 않고 걷는 그런 습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수업들을 했었고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 그럴 때는 반려견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해야 그런 상황에서
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의 시야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우리 사람의 시야 각도는 약 20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감지할 수 있지만 반려견들은 약 250도로 사람보다 50도 정도의 시야 각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시야 각도 내에서 보호자가 산책을 해야 보호자가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보호자의 어떤 손짓이라든가 이런 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 줄을 가지고 롱리드 줄을 가지고 한참 뒤에서 반려견 뒤에서 이렇게 줄만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야 각도 내에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이 줄을 끌어당기지 않게끔 걷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이번 교육의 포인트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강 그 주차장에서 반려견 친구들이 차량에 탑승하면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막 짖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차량 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은 없는데 다음번 교육이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반려견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훈련사라서 그럴지 몰라도 좋은 행동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리고 보호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의 일원으로서 같이 인간과 함께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려견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반려견 교육을 직접 참여를 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하우스쿨과 함께한 반려견 훈련사 권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